이번에 출시한 애플워치 3종 과연 넘어갈만 할까요? 제가 각자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장단점 다 비교해 놨습니다. 과연 내가 쓰는 패턴에서 넘어갈만 한지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애플워치 11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볼게요. 우선 외관은 동일합니다. 크기, 이런 모양이나 이런 게 너무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애플워치 10을 쓰는데 11로 넘어간다?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뭔가 업그레이드 했으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11은 그렇게 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는 거죠. 여튼 외관 동일하고요. 또한 칩도 S10으로 동일합니다. 아니 그럼 뭐가 바뀌었다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이점만 빠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큰 변화는 배터리 시간입니다. 총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원래 이 애플워치 10 같은 경우에는 18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6시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마이너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큰 부분인 게, 애플워치 좋은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근데 다들 주저하는 이유가 배터리 타임이었죠. 예를 들어서 서드파티 제품이 어메이즈핏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열흘, 2주, 3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하루도 못 간다가 굉장히 오명이었죠. 하지만 이제 24시간을 가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는 갑니다. 진짜 이게 장점이 될 줄 몰랐어요. 보통 패턴이 아침에 차고 나가서 하루 종일 차고 밤에 와서 충전해 놓고 이러니까 수면 체크를 못 했는데, 이번에 24시간 가능하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충전은 언제 해? 라고 한다면은 30분에 80분 충전은 이전에 10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30분 충전을 못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잖아요. 그래서 15분 충전에 8시간 사용까지 좀 급속 충전에 넣었고요. 이거는 애플워치 10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수면 체크 하려고 차고 자시는 분들 있는데 이게 하루 종일 자면 배터리가 없는 경우 있죠. 5분 충전으로 8시간까지 수면 체크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면 체크에도 조금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배터리 일주일 가면은 다 해결되는데 기능이 많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 또 큰 변화는 이 손목 돌리기 기능이에요. 원래는 9, 10 둘 다 이렇게 탭으로 뭔가 체크를 하는 기능이었다면 이제는 탭도 되는데 손목을 이렇게 돌렸을 때 체크가 되는 이 기능도 넣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경험했는데 이게 설거지할 때 전화가 오면 고무장갑 끼고 있으니까 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싹 돌려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거죠. 디스플레이는 전작보다 2배 강한 아이온-X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하고, 와이파이 4는 동일한데 원래는 2.4GHz만 아마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5GHz까지 같이 지원을 합니다. 연결성, 안정성, 그 다음에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이야기이죠. 그 외에는 없네요. 이게 굉장히 마이너한 업그레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만져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격은 59만 9천원부터 시작합니다. 다행히 가격은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다음은 애플워치 SE3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메인 제품이 아닐까라고 싶을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우선 SE2 같은 경우에는 칩이 S8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S10으로 애플워치 11과 동일한 칩이 SE3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뀐 거는 손목 온도 체크,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 관리도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SE3도 건강 관련 면에서는 S10 칩이 들어갔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원을 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아이온-X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이제 전작보다 4배 더 강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흠집 엄청 나는 게 SE 시리즈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흠집에 훨씬 강해졌다는 거고요. 요것도 S11과 동일한 강도의 액정이에요. 손목 돌리기, 더블탭 모두 다 지원하고요. 배터리는 18시간, 여기서 약간 급나누기를 하기는 했는데 전작도 18시간이었어요. 이번에 급속 충전을 지원을 하죠. 45분 동안 80% 충전에 15분 충전해서 8시간 동안 그 수면 체크하는 것도 들어갔고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네요. 당연히 마이크랑 스피커 이런 거 있어서 전화도 가능하고요. S11 같은 경우에는 그 레크레이션 프리다이빙 해서 6m까지 수심 체크가 됐거든요. 얘는 수심 체크는 당연히 안 됩니다. 방수는 50m까지 되고요. 가격은 36만 9천원부터입니다. 역시 가격도 많이 안 올랐어요. 자, 마지막 애플워치 울트라 3입니다. 저는 얘가 가장 아쉬워요. 업그레이드 된 게 생각보다 그렇게 체감이 많이 되진 않습니다. 역시 S10 칩으로 이렇게 손목 돌려서 체크하는 거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배터리 원래 36시간이어서 하루 이틀은 충분히 사용하다 했는데
이제 42시간까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타임으로 야외에서 쓸 때는 한 3일까지는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저는 이제 울트라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배터리가 가장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급속 충전이 이게 좀 배터리 양이 크다 보니까 1시간에 80%였는데 45분에 80%까지 바뀌었고, 15분 충전에 12시간 사용, 요런 기능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5분 충전해 놓으면 하루, 한 30분 충전해 놓으면 이틀 정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이 애플워치 시리즈도 올주 배터리는 사용할 만하다는 거죠. 뭐 울트라에 한해서이지만. 그리고 제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건 프리다이빙 할 때 수심 체크가 원래는 애플워치 울트라 1, 2 다 40m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울트라 3가 나올 때에는 조금 더 깊이 체크가 될까 했는데 역시 40m까지 밖에 체크가 안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보통 프리다이빙이나 아니면 스쿠버 다이빙이 한 30m까지가 가장 원활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이제 실내 수영장도 35m가 가장 깊은 수심이고, 바다에 가도 30m 이상은 잘 안 가다 보니까 40m로 제한을 한 것 같은데, 이거 한 50m 정도까지 낮췄으면 수심 타는 분들에게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방수는 10기압, 그러니까 100m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가격은 124만 9천원부터라서 조금 올랐네요. 자, 정리를 해보죠. 만약에 내가 애플워치 10을 저처럼 요거 사용하고 있거나 SE2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시간이랑 이렇게 돌리기 기능 요 두 개가 늘어난 건데,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체감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또한 애플워치 10이나 SE2 같은 경우에는 최신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효율도 꽤 많이 남아 있을 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전 버전, 그러니까 뭐 애플워치 9 이전 버전 아니면 SE 1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사용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SE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안 되기 때문에 요거나 이렇게 하는 이런 기능들까지 좀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전 전 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효율도 꽤 낮아졌을 거예요. 보통 80% 미만이면은 굉장히 빠르게 닳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애플워치 11 아니면은 SE3 본인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넘어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한 2, 3년 되면 다 찌그러지고 흠집 나고 그러잖아요. 좀 새 거 사용하면 기분도 좋고.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에서 아이폰 17로 넘어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새거 사는 게 좋죠. 왜냐면은 구형이라고 가격이 더 그렇게 싸지도 않거든요. 중고 살 거 아니면 이번에 11 혹은 SE3 시리즈로 하나 같이 장만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울트라 3, 남자 입장에서는 저는 좀 이렇게 투박하고 시계다운 이 애플워치 울트라 시리즈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애플워치 처음 쓰는데 좀 배터리 길고 좀 특이한 큰 화면에 튼튼한 거 사용하고 싶다, 그럼 애플워치 울트라 3 좋습니다. 배터리가 긴 게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이죠. 근데 애플워치 울트라 2를 쓰는데 3로 간다, 이거는 사실 크게 그렇게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울트라 2도 뭐 충분히 배터리 시간 길고 사용할 만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아이폰도 그렇고 애플워치도 그렇고 고급형, 그러니까 울트라나 프로 라인보다 일반이나 아니면은 뭐 SE3 이렇게 저가형 좀 저렴한 거를 이번에 애플에서 많이 미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거는 애플의 급 나누기가 이거보다 더 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갭을 많이 낮췄습니다. 아마도 내년에 나올 폴드를 위한 포석이 아닐까. 좀 대중화시켜서 애플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한 다음에 폴드를 딱 출시하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여튼 본인의 상황 잘 고려해서 합리적인 소비하시기 바라며, 지금은 사전 예약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쇼핑 탭이나 뭐 더보기에는 사전 예약 링크를 넣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10월달이 넘어가면은 이제 바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때 링크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인 많이 되는 제품으로 링크 넣어 놓을게요. 자, 오늘까지 애플 신제품 사전 소개는 다 끝났고, 이제 실제 제품을 공수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발표할 때 그런 기능들이 잘 운영이 되는지, 또 실제로 만져보면 얼만큼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리뷰 알람 갈 거예요. 우리는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